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란 무엇이냐?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는요, 함수 fx가 있으면요. 함수의 정의는 뭐였죠? 대응 관계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대응 관계에 방향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방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x로부터 y로 가는 그런 방향이 존재하고 그 방향으로 방향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대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대응 관계를 그 함수 fx의 대응 관계를 그것의 어 그것을 반대로 한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반대로 했다는 거죠. 이제 역으로 한 반대로 한 함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응 관계가 예를 들어서 f가 자 이렇게 있으면 좀 굵은 느낌인데 네. 자 f에다 1을 넣으면은 이제 b가 나와요. 2를 넣으면은 a가 나오고요. 3을 넣으면 c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 얘기는 뭐예요? a를 넣으면은 2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색을 좀 다르게 해서 빨간색으로 할까? b를 넣으면은 1이 나오고 원래는 뭐였어요? 1을 넣으면은 b가 나오는 거였는데 역으로 해서 대응 관계를 이제 반대로 해서 b를 넣으면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c를 넣으면은 3이 나오는 네 그런 함수를 이제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 그래서 이 방향도 반대겠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인 거죠. y에서 x로 가는. 그래서 정역과 이제 공역도 정반대가 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게 f의 역함수이고요. f의 역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1승.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거듭 제곱을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하듯이 함수의 이름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해주는 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 음. 그래서 모든 대응 관계가 이제 역이다. 어. 그래서 대응되는 두 대상은 다 똑같아요. 1에 대응되는 게 1이랑 B가 대응되는 건 똑같은데 F는 1에서 B로 대응되는 거고 F의 역함수는 B에서 1로 대응이 되는 거죠. 방향만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도 어쨌든 함수잖아요. 역함수도 함수다. 자, 함수가 이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함수라고 정의되는 조건이 있죠. 자, 1번 뭡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공역 원소와 대응돼야 돼요. 자, 공역 원소와 두 개를 동시에 대응될 수 없죠. 그렇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공역의 원소와 대응돼야 된다. 공역 원소와 대응.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역함수도 이 두 조건을 마찬가지로 이제 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함수가 안 되는 경우. 자, 케이스 1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f라는 함수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을 x로, 공역을 y로 갔는데, 자, 정의역은 1, 2, 3, 자, 공역은 1, 2, 3, 4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응에다 치면, 자, 이거의 역함수는 y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x를 공역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다 봤을 때 어때요? f의 역과정을 딱 했더니 4가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f의 역함수가 역함수라고 하려면 이 정의역이 된 이 y의 모든 원소들이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4가 대응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요. 자, 이러면은 f의 역함수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를 넣었을 때 역과정이니까 이제 y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이제 x를 공역으로 가시는 거죠. 2를 넣었을 때 어때요? 1이 나오고 2도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를 넣었을 때 1과 2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가 무조건 하나의 공역 원소와만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의역이죠, 이게 역함수 입장에선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의 공역 원소와 동시에 대응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구나. 자, 그럼 따져보면, 자, 보세요. 정의역과 대응되는 원소들의 공역의 원소들 중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남는 게 있으면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되는 게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쵸? 남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공역 원소와 동시에 대응되면 안 되죠. 두 개 이상의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이상의 공역 원소와 대응되면 안 되죠. 왜? 그거의 역과정에서 역함수가 정의역의 원소, 역함수의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이제 공역 원소와 동시에 대응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에서 이제 사람과 전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둘을 조합해서 딱 5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이 두 조건을 조합해서 5글자로 표현하면은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함수, 네,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는 그런 함수. 공역의 원소가 남지도 않고 정의역의 원소랑 정역의 원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이 공역의 원소가 겹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런 함수를 5글자로 뭐라 부르죠? 1대1 대응일까요? 함수일까요? 대응이죠. 이게 남지 않는 경우까지는 대응이죠.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역함수 존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하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는 이런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에는 O,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x. 자, 보시면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y에서 이제 공역이 남았죠. 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역함수로 했을 때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건데 정의역에 대응되지 않는 함수가 남아있으면 함수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O,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X라고 했는데, 자, 1대1 대응. 이거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이에요, 세로선이에요? 가로선이죠.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대표적으로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죠.
왜?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다 함수와 그 얘기는 다른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의 그런 점이 나오면 안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래서 O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f 역함수 2. 자,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올까요?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자, 그럼 역함수는요. 이거의 역과정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반대로 4가 나오겠죠. 따라서 4.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과정이구나.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fx가 4x-5인데 역함수에 3을 집어넣은 건 뭘까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x에다가 뭘 넣어야지 3이 나올까? 요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서 f가 자, 요런 함수라고 하면 자, 어떤 값이 있어요. 자, a라고 합시다. 자, a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역함수는 3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원래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거다. 오케이? 그래야지 역함수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에 3을 대입한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에서 뭘 대입해야 3이 나올까? 요거를 알아보시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a-5가 3이라는 거죠. 넘겨서 다 나눠주면 a는 2. 따라서 f 역함수 3은 2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f 역함수가 3, f 역함수 3. 자, 이걸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를 먼저 a라고 두시고 자, 그러면은 fa는 뭐예요? 3인 거죠. 위치 바꿔서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f에다가 이제 a를 집어넣어서 식을 세워서 a를 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음.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f 역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대요. 자, 이런 거 역함수 관계 생각하시면 f에다 1 넣으면 뭐 나오는 거예요? a 나오는 거죠. 1 대입하시면 그대로 3으로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관계 얘랑 얘의 관계를 이거를 순서를 딱 바꿔주면은 원래 함수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잘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fx가 EX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시오. 자, 역함수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랍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a는 얼마? 3.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역함수에 2를 넣으면 1이 나온다. 그리고 6을 넣으면 2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연립하시면 되겠죠. 대입해서.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 해볼게요.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x와 y를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fx꼴로 변형하기. 네, 이 순서 두 가지만 해주시면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는 단순하게 이 x와 y의 이 위치가 딱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얘들 바꿔주시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3이죠. 그럼 3 넘겨주시고 양변에 2 곱해주시면 2x 플러스 6이 y가 됩니다. 요게 역함수예요. 오케이. 역함수는 2x 플러스 6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만 사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애초에. 어, 그냥 모든 이제 수학적인 어떤 과정을 통틀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단순한 요런 함수들만 사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직접 구하기보다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하는 방법은 이렇구나 알아두시고 너무 이거를 막 남용해서 쓰지는 않기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